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례를 통한 유니티 ML 에이전트의 활용 방법 소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니티 웨이브 2022년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드리면서 유니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ML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 콘솔, 모바일 전체 게임의 50%가 유니티로 제작이 되었고 그중 상위 수익이 나는 모바일 게임의 71%가 유니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게임 제작만 많이 된 게 아니라 유니티로 만들어진 앱의 월 평균 다운로드 횟수는 500만 건에 이르는데요. 기존에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 중에서 유명한 게임으로는 이제 포켓몬고 그리고 리멀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게임 모두 다 해봤는데요. 포켓몬고의 경우에는 이제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집까지 바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돌아와서 포켓몬도 잡기도 하고, 리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월드에 림들이 추락을 해가지고 살아나가는 게임인데 리멀드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니티라는 것은 빠르고 가벼운 게임 엔진으로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정말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요. 알파고는 100만 번의 대국을 학습을 하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 바둑 한 수를 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알파고는 0.4초면 한 수를 놓는 정말 기이한 그런 로버스트한 모델을 보여줬는데요. 이러다 보니 각자 나만의 도메인, 나만의 필드에서 나만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AI를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가상 환경에 그 전문가를 똑같이 구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AI라는 그런 지식까지 갖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유니티에 들어왔던 많은 니즈가 기존의 게임 엔진으로 널리 알려진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나만의 환경을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의 형태로 강학습 패키지인 ML 에이전트 이런 패키지를 제공을 하면 나만의 AI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2017년에 개발이 된 게 유니티의 머신러닝 에이전트 툴킷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화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강화학습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되게 귀여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라는 친구는 뭐 여기에서는 로봇이 될 수 있지만 강화학습이라는 AI 학문에선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산, 그리고 바다, 섬 이런 환경을 유니티로 만들고 이렇게 도착 지점까지 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한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 환경에서 여기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면 보상을 줄게 라고 코딩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전트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아 저게 산이구나 라고 아는데 정말 갓난 아이처럼 우리의 AI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모르는 환경에서 이 행동도 해보고 저 행동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모델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는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습을 해보면 아 일단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숲까지는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를 했는데 지금은 바다에 빠졌죠. 이러면 다시 보상을 잃고 감점을 받고 결과적으로 잘 학습이 되면 이렇게 산까지는 잘 걸어오고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해서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보상을 받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학습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강화학습이 어떻게 하면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 줄여가지고 FPS 그리고 레이싱 게임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과가 전공이어서 이렇게 로봇을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로봇들이 서로 레이저를 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싱 게임을 보시면 이렇게 게임 캐릭터가 있고 주어진 라인을 따라가지고 누가 먼저 도착지까지 도착을 하나 하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두 가지 FPS 그리고 레이싱이 어떻게 강화학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약간 생각나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아마 발표를 하실 분은 힘드실 것 같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두 가지 영상 모두 적용이 된 영상입니다. 지금 나오는 로봇들 그리고 저 바이크를 운전하는 봇 AI는 둘 다 강화학습으로 학습이 되고 실제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럼 이렇게 AI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뭐가 좋냐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기존의 봇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비헤이비얼 트리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이 너무 멀다 그러면 앞으로 가, 아니면 적이 가까워 그러면 총을 쏴,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동 결정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엔지니어도 사람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버그와 같이 설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탐험적인 유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연 나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탐험적인 접근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AI를 강화학습으로 만들게 되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사실 시뮬레이션 환경은 시각적 제약이 없고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 내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학습만 하게 되면 더 좋은 강화학습 모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좀 디피컬트한 태스크에서는 어떻게 더 많이, 무조건 많이만 학습을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를 도와드리기 위해 병렬학습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뇌에 연결된 다양한 환경이 있고 이 환경들은 서로 같지만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하나의 뇌에 그 데이터를 옮겨주게 되면 학습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ML 에이전트 내에 있는 워커라는 예제 환경입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손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게 특별하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 AI는 되게 이러한 부분에서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손목 그리고 팔목 그리고 어깨 그리고 발, 다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이렇게 되면 AI는 할 수 있는 행동의 가짓수가 많으니까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예제 환경에서 제공해드린 하나의 피처 또는 트릭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만 똑같은 여러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하면 좀 더 AI가 학습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게임을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나의 씬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학습을 할 때 //num/envs를 입력을 하면 각자의 독립된 여러 환경을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병렬학습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타임스케일, 즉 속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배를 놓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 추후에 학습이 다 되면 저기 뒤에 있는 조그만한 초록색까지 잘 걷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좀비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게 걷고 있죠. 이거는 저희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이전트, 여기에서는 고양이 또는 강아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사실 하드웨어 제약 때문에 학습의 연산 중에 학습이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저는 사실 집에서 학습을 하는데 정말 이게 제 방인지 아니면 서버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팬이 막 왕 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결과론적으로 약간 구글 콜앱과 같은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ML 에이전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유저분들이 레딧 또는 유튜브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공식적으로 3개의 템플릿을 제공을 함으로써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GCP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하고 결과값만 본인의 로컬 컴퓨터로 받아올 수 있는 ML 에이전트 프로까지 저희가 유료 플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ML 에이전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정말 좋은 천사 같은 에이전트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거의 약간 아기 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말 보상만 최대화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포츠의 이야기를 할 때 페어플레이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게임을 할 때 제가 만약에 버그를 써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면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근데 우리 에이전트는 그 버그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냥 점수만 많이 받고 게임만 빠르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부분이 이제 버그 디텍션, 즉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가지고 버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저저번 달에 이제 유니티 그리고 유튜버 지식백과님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D 게임을 만들면 만드시는 분들 전체에게 기프트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버그를 찾을 수 있을까 플러스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까를 직접 해보았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플레이한 것이 아닌 직접 강화학습을 통해서 AI가 플레이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AI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 되게 약간 소위 말하는 딱딱딱딱 맞춰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나고 별도의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I가 현재 플레이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버그를 찾을 수 있었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첫 번째는 일단 2가지의 버그는 점프와 관련된 버그였습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의도했던 피처는 이렇게 적의 머리를 밟았을 때 바운스를 하면서 똥똥똥똥 넘어가는 그러한 피처를 원했었는데요.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쉬운 부분인데 AI가 학습을 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모델을 불러와 봤더니,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바운스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번째는 이제 슈퍼점프라고 해서 바운스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높이 뛰어버리는 이러한 버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버그가 생겼나 하면서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어가 나오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맨 위에 있는 저 그라운디드 상태에서만 점프가 원래 가능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쥐돌이가 뭔가 적의 머리를 밟고 있을 때 약간 걷는 것 같은 모션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0.2초, 딱 하나의 프레임에서 이 상태가
그라운디드 상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점프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고, 그 상태에서 점프를 계속을 하게 되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좀 잘 맞추면 슈퍼점프를 한다든지 그러한 버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킬링이라는 점프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줘서 이 버그를 없애줬는데요. 이 외에도 스피드 패드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흰색 화살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지도리 에이전트가 저기 흰색에 닿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우측에 있는 지도리는 더 빠르게 도착을 합니다. 지금 별다른 트릭이 없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스피드 패드만 밟고 지나갔는데 우측에 있는 친구가 한 2초에서 3초 정도 더 빠르게 도착을 하는데요. 이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저 스피드 패드를 지났을 때 좀 잘 점프를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속된 점프가 이어지는 버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분들도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타일맵, 이제 맵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진행을 해봤을 때 도저히 에피소드의 길이가 끝나지 않고 보상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모델을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총 4가지의 버그였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어가 떨어지는 버그, 그리고 슈퍼점프를 하는 버그, 그리고 스피드 패드를 지났을 때 가속이 끝까지 돼서 감가속이 안 되는 버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디자인에 대한 버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텐서보드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텐서보드를 통해서 여러 각각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히스토그램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분명히 우측에 보상을 많이 받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간중간 산의 모양처럼 보상을 받는 분포가 생기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되면 버그가 있어서 또는 타일맵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생겼구나, 또는 아니면 그냥 학습이 잘못된 경우였구나, 이렇게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이 진행된 영상을 한번 약간의 주석을 달아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되게 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계속 점프를 하니까 떨어지는 버그가 있어서 점프를 하지 않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이 지도리 에이전트는 걷는 것보다 멀리 뛰는 게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점프를 하는데 웬만하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 보면 부딪히면 적이랑 죽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적을 밟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점프를 하다가 말아서 다시 적을 죽이고 여기서 점프를 높이 한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맨 마지막에 있는 스피드 패드에서 버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클리어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스피드 패드하고 점프해서 이렇게 빠르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까지 학습이 완료되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ML 에이전트에 대한 커뮤니티에서 간혹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게,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단계 말고 현실에 있는 로보틱스 단에서도 또는 하드웨어 단에서 적용이 가능한 패키지인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전체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고 앞으로 5월 또는 6월에 발표를 하게 될 내용인데요. 이제 ML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또는 로보틱스 엔지니어를 위해서 유니티 로보틱스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L 에이전트와 유니티 로보틱스를 같이 사용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현실에서 디플로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 보았고요. 지금 보시면 좌측 시뮬레이션에는 벽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측 현재에는 정말 많은 한 4개 정도의 벽이 있죠. 그리고 저 녹색 공에 움직이면 도달을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분명히 시뮬레이션 환경에는 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벽을 잘 인식을 한 다음에 잘 피해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심2 리얼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옮긴다, 학습 후 현실로 옮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 로스 TCP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유니티에 연동이 되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ML 에이전트 튜토리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L 에이전트를 배울 수 있을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은 업데이트 그리고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버저닝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1이 나왔다가 뭐 한 달 지나면 0.2가 나오고, 0.2가 나왔다가 또 한 달 지나면 0.3이 나오고 해서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되고 현재 2.3.0까지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 분들께서는 이러면 조금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으셨고, 사실 가장 최근에 버전이 2.3인데 뭐 1.0 튜토리얼을 보면 솔직히 조금 배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티를 어떻게 하면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ML 에이전트 사용 방법, 그리고 ML 에이전트 팁까지 다 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튜토리얼을 만들었고, 이는 6월에 저희가 깃허브에 있는 문서를 한번 다 정리를 하고 3.0 버전을 출시한 예정인데요. 그때 다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설치를 그러면 왜 ML 에이전트 튜토리얼에 말씀을 해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오픈카톡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를 하면서 사실 ML 에이전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보다 저처럼 이제 기계공학 또는 본인의 필드, 도메인에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니티 설치부터 팁까지 다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니티 퍼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가상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좀 옛날 로고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 보니 현실에서 얻기 힘든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상 세계에서 얻고 이게 과연 현실이랑 비슷한가?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서, 지금 보시면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계속 로고도 돌아가고 밤낮도 바뀌고 그리고 해의 위치도 바뀌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다 그냥 단순히 저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도 다 저장이 되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어떤 게 흰색 유니티 로고고 어떤 게 검은색 유니티 로고인지까지 저장이 다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전에는 사실 흔히 말하는 뭐 아르바이트 또는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태깅 또는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한 사진에 있으면 그 사진에 네모를 친 다음에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고,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소요가 되게 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레이블링 되는 기능,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가상 데이터를 얻는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코라는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해주기도 하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치중이 되어 있는지 시각화까지 하는 코드까지 다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PNG라는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별도의 제이슨 그리고 코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드를 이용을 하면 어떠한 유니티 로고가 전체에 몇 %가 있고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보까지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약간 5분 정도 일찍 끝나게 됐는데 혹시 Q&A가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 ML 에이전트는 어떤 강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건가요? 파이썬과 같은 것들과 연동하여 인풋, 아웃풋은 유니티, 알고리즘은 다른 언어로 학습이 진행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ML 에이전트에서 내장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PPO, 그리고 두 번째가 컨티뉴어스 액션의 SAC,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 직접 플레이를 하고 그 플레이를 한 걸 통해서 AI를 개발을 할 수 있는 BC, Behavior Cloning,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단순히 하나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하나의 팀을 이루고 또는 경쟁을 할 수 있는 MA, POC에 이렇게 총 4가지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과 같은 것을 연동하여 인풋, 아웃풋은 유니티 알고리즘은 다른 언어로 학습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저희가 로우 레벨의 파이썬 API도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파이썬 API가 조금 사용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짐 래퍼라고 해서 기존의 강학습 알고리즘을 가장 테스트를 자주 하는 파이썬 짐에 연동이 돼서 짐에 사용이 가능한 알고리즘 또한 유니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학습에도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DQN 그리고 액터 크리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아마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쥐도리의 모험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습을 했을 때 PPO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강학습을 적용할 때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체스판에 있는 체스의 말이 한 칸씩 움직이냐 아니면 뭐 0.1, 0.2 이렇게 실수 범위로 움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알고리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게 참 또는 거짓으로 행동을 정의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면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거짓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액션인 PPO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약간 생각보다 딥한 질문이 많았어서 네. 혹시 더 있을까요?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네, 따로 엑스퍼트 존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